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학교 10학년 학생들. 이번 시간에는 경제 주체 역할과 의사결정 세 번째로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게하고 기업은 랄랄랄라 룰루루루 하면서 이렇게 재밌고 그냥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대단히 어려워요. 사실 용어도 어렵고요. 내용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게 사실 한 학기 수업을 해도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정부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차근차근 배워보면서 또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들 그 템플러스에 댓글로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3대 주체가 있었어요. 누구누구였죠? 그렇죠. 가계, 기업, 정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각각의 맡은 역할이 달라요. 가게는 뭘 맡았죠? 가게는 소비를 담당하고 있고요. 기업은 이윤을 담당하고 그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정부는요. 정부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 경제 활동하는 목적이 달라요. 가게는 왜 경제 활동을 해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소비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사요? 만족하니까요. 그쵸? 기업은요. 왜 생산해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겠죠. 근데 정부가 웃겨요. 정부는 자기가 좋다고 하는 거가 아니에요.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공익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정부는 공익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까요? 무려 5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위에 있는 3가지는요, 우리 3단원의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정부의 역할, 정부의 실패라고 하는 그 단원이 있어요. 거기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소득 재분배는 사실상 대단히 경제학에서도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소득 분배의 문제는 왜 그럴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경제 문제가 3가지 있었어요. 그쵸? 뭐가 있었죠?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했는데, 자, 3번째, 손가락이, 3번째,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가, 바로 소득 분배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의 주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는 소득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소득 불평등 그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4단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노렌츠 곡선과 진위 계수, 5분위 뭐 이런 걸로써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거 조금 배울 거예요. 그리고 경기 변동을 조정하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 4단원에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요 4가지에 대해서만 배워볼 거예요. 자, 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해요. 그러면 촉진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경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시장은 경쟁하는 게 좋아요. 왜 경쟁하는 게 좋으냐면 기업이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소비자들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왜요? 잘 팔려야 되니까요. 그쵸? 그런데 기업이 경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독과점하는 시장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의 수요보다 더 적게 공급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4단원에서 총수요 총공급에서도 이제 배웠다시피 여러분 또 중학교 때에서도 수요 공급 곡선에서도 배웠다시피 제가 여기서 그래프를 쓰지 않는 이유는 3단원에서 다시 배울 텐데 그래프를 써서 더 어렵게 느낄까봐 그냥 여기서 그래프를 쓰지 않아요.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돼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공급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은 높아지고 거래량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될 때 얼마큼 생산해야 되죠? 필요한 만큼. 그 사이가 수요하는 만큼 생산해야 되는데 사지 않는 사람들이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이 실패하는 거죠. 무엇을요? 자원의 최적을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사지도 못하고 산 사람들 높은 가격에 사야 되고, 따라서 정부에서는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독점 기업들은 특히 어떤 독점적 힘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같은 기업들은 어떤 하청업체, 중소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프랜차이즈의 그 모기업 같은 경우는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갑질에 대한 어떤 불공정 거래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제재하고 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규를 제정하고 소비자 보호기관을 설립하는 등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시장 경쟁 촉진 역할이요. 두 번째요. 정부는 공공재를 공급해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국방 서비스나 국도나 가로등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로등이 있어요. 이제 집을 가는데 가로등이 이렇게 켜져 있어. 근데 제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로등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냐면 당신 세금 냈나요? 그래요. 네, 세금 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게 해요. 그 다음 사람은 당신 세금 냈나요? 세금 안 냈어요. 그랬더니 못 지나가게 해요. 불이 꺼져요. 이런 가로등은 없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어린애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성인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공공재라고 해요. 근데 이 공공재는 재밌는 게 돈을 안 내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내려고 하겠어요. 따라서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은 사실 공공재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돈을 안 내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윤을 얻기 어려운 공공재의 성격 때문에 정부가 누구를 대신해서 생산을 담당할까요? 그렇죠.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업이죠. 기업이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니요, 거꾸로요. 기업 대신 정부가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 자, 정부는 외부 효과를 해결해요. 되게 어려운 또 개념이 나왔어요. 외부 효과요. 그러면 외부라는 말이 뭐죠? 바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의 바깥이라는 얘기일까요? 시장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누구와 누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수요자와 공급자 외에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거나 혜택을 보거나 또는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아무런 대가라든지 아니면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외부 효과라고 얘기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 염색 공장 또는 피혁 공장, 가죽 공장 같은 경우는 폐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요. 자, 공장에서 폐수를 만들었어요. 물건을 생산하면서 어쩔 수 없이 폐수가 나왔어요. 그것을 비 오는 날 밤에 무단으로 방류했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게 되죠?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죠. 자, 옷은 시장에서 팔고 소비자가 사겠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기업하고. 그러나 손해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나타난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는 일반 시민들이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부에 요구를 하겠죠. 뭐라고 요구할까요? 지금 냄새나서 못 살겠다 이렇게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조치해달라. 그러면 정부에서는 돈을 들여서 환경 정화를 하천 정화를 실시하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원래는 하천을 오염시킨 기업이 이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민들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원의 최적 배분이 아닌 거죠. 그렇죠? 무언가를 얻은 사람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외부 효과는 대표적인 시장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여기 제3자는 수요와 공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또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생기는 것을 외부 효과라 그래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환경오염,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이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는요. 생산량이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이 돼요. 다시 말해서 어, 만약에 기업에게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물게 된다면 생산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옷을 생산하는 양이 적어지게 되고 반면에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옷을 많이 염색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염색하는 비용을 사회가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술 연구 개발인데요.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이것이 사회에 막 퍼져가지고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나에게 들어오는 보상이 되게 적어요. 사회가 얻게 되는 이득보다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죠. 따라서 사회가 필요한 기술 수준보다 생산량은 적게 돼요. 이때 누가 나타나냐? 정부가 나타나요. 정부가 나타나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 우리 아까 뭐라 불렀었죠?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겠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인 경우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다시 말해서 연구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돈을 이렇게 더 수입이 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요. 이 그림은요,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든 건데요. 1시간 동안 가난한 사람부터 아주 부자까지 행진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행진을 할까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키가 마이너스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야, 빚을 많이 지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한 20분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한 1m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30분, 35분 정도가 되면은 이제 평균적인 그 사회 소득의 평균적인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다가 한 46분부터는 한 2m가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회의 평균보다도 월급이 많은 그런 기업 뭐 공무원들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50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높은 이득을 보는 어떤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다가 59분 한 20초 정도가 되면은 거인들이 나타나요. 누구일까요? 대기업 사장, 회장님들 이런 사람들이죠. 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게 뭐예요? 평균은 요 정도라 하더라도 굉장히 심한 소득 불평등이 있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재화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많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분배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득 분배가 불평등할 경우 나타나는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방해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사회 불만 세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력 격차에 따른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빈부 격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업률을 조정하고, 다시 실업률 조정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요즘 문재인 새 정부에서도 하는 것이 이제 공무원 많이 뽑는다던가 또 정규직화 시킨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들, 또 물가를 안정시키고요. 물가가 비싸면 가난한 사람들 살기 힘드니까, 자,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누진소득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누진 재산세도 있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이런 것들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또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준다던가 무상교육을 실시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많고요.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외부 경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3단에서 다시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정부에서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 정도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